구름 한 점 없는 오후, 히드로 공항의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지우의 피곤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3세의 지우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안고 도착 게이트를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런던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까지 온 거죠? 혼잣말을 하며 지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부모님께 도착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어가 적힌 화면이 유난히 반가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안내방송이 영어로 흘러나왔는데 지우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며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런던의 모습은 꿈만 같았습니다. 빅벤과 템즈강, 그리고 수백 년 된 건물들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미스터 킴? 택시 기사가 발음도 어설픈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지우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영어로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났지만 이미 늦었죠. 드디어 도착한 음악학교는 지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담쟁이 넝쿨이 감싼 붉은 벽돌 건물, 첨탑이 하늘을 찌르는 고딕 양식의 건축물. 마치 해리포터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지우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더 꽉 움켜잡았습니다. 리셉션에서 열쇠를 받으며 직원이 영어로 설명하는 것을 들었지만 긴장 때문인지 단어 몇 개밖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쏘리, 업스타운? 지우가 어눌하게 되물었더니 직원이 미소 지으며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기숙사 방은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연습실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악기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누군가는 쇼팽을 연주하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모차르트의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모두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지우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침대에 올려놓으며 불안해졌어요. 케이스를 열어 바이올린을 꺼내자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조율이 많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장에 한글로 적었어요. 드디어 왔어. 무서워 죽겠지만 왠지 설렌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영국식 알람 시계의 독특한 소리에 지우는 깨어났습니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몸이 무거웠지만 첫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서둘러 세수를 하고 나와 기숙사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학생들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가 한국식으로 인사했더니 상대방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굿모닝이라고 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학생들은 지나가고 없었습니다. 식당에서의 첫 아침 식사는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메뉴판을 읽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걸 따라 했는데 나온 음식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옆 테이블 학생들이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섞어가며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니 더욱 위축되었어요. 드디어 첫 수업 시간. 음악 이론 수업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이미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지우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마거릿 클라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42살의 마거릿 선생님은 엄격함이 온몸에 배어있는 분이었습니다. 회색 슈트에 은퇴 안경, 단정하게 묶은 머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선생님은 차가운 시선으로 학생들을 훑어보더니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베토벤의 화성 진행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영어는 빠르고 정확했어요. 지우는 필기를 하려 했지만 절반 이상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용어와 다른 것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수업 중간에 선생님의 시선이 지우에게 머물렀습니다. 새로 온 학생 같은데 이름이?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자
얼굴이 벌겋졌어요. 김지우입니다. 아니, I am 지우 킴. 어설픈 영어에 몇몇 학생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김지우 씨는 한국에서 오셨죠? 베토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거릿 선생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우는 더욱 당황했어요. 한국말로는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었지만 영어로는 결국 지우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른 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유창한 영어로 베토벤의 예술성에 대해 설명하는 학생을 보며 지우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던 지우는 다른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아시아에서 온 애 봤어? 영어도 제대로 못하네. 뭔가 어색하지 않아? 그들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습 수업이 있었어요. 지우는 바이올린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자신 있는 것을 보여줄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마거릿 선생님은 지우에게만 기초 연습을 지시했어요. 김지우 학생은 스케일부터 다시 해보세요. 아시아권 학생들은 기초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편견 섞인 말에 지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협주곡을 연습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지우가 바이올린에 활을 대는 순간 아름다운 소리가 연습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거릿 선생님의 표정이 잠깐 변했지만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기초부터 착실히 하세요. 그날 밤 지우는 연습실에서 혼자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곡들을 치며 그리움과 외로움을 달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야경이 멀기만 했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았어요. 마거릿 선생님은 지우에게 유독 차가웠고 학생들 사이에서의 고립감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어느 날 아침 기숙사 복도에서 만난 독일 출신 학생 잉그리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지우. 준비 잘했지? 지우는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제야 공개 수업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공개 수업은 학기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어요. 학교 이사들과 유명한 음악가들, 학부모들이 참관하는 자리였습니다. 마거릿 선생님은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완벽한 준비를 요구했었죠. 이날만큼은 실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오전 수업부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긴장해 있었고 선생님들도 평소보다 더 엄격해 보였어요.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개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공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넓은 강당에는 정장을 입은 어른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피아노와 여러 악기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앞줄에 앉으며 손바닥에 땀이 난 것을 느꼈어요. 마거릿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평상시 수업과는 다른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즉흥 연주를 통해 학생들의 진정한 실력을 확인해 보겠어요. 즉흥 연주라는 말에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늘은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의 일부를 각자의 전공 악기로 즉석에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창의적인 변주를 기대합니다. 이런 고난도 과제를 예상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어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마거릿 선생님의 시선이 지우에게 머물렀습니다. 김지우 학생, 먼저 해보시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당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뒷자리의 참관자들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바이올린을 든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무대로 걸어가는 몇 걸음이 마치 몇 킬로미터처럼 느껴졌어요. 참관자들의 따가운 시선이 등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서자 조명이 눈부시게 비춰졌어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지우는 그 곡을 완전히 외우고 있었지만 즉석 변주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첫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지우는 베토벤의 주선율을 연주하려 했지만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잘못된 운지법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나왔고 활도 현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강당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다시 해보세요. 마거릿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처참했습니다. 박자가 틀어지고 음정도 불안했어요. 참관자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고 그것이 강당의 정막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스톱. 마거릿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충분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말과 함께 지우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며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마주쳤는데 그들의 눈에는 동정보다는 안도감이 보였어요. 자리에 앉은 지우는 눈물을 참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괜찮아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조차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이어서 다른 학생들이 연주를 시작했는데 모두 훌륭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참관자들이 빠져나간 후 마거릿 선생님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지우 학생, 잠깐 얘기 좀 하죠. 다른 학생들의 시선 속에서 지우는 선생님을 따라 교실 한편으로 갔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마거릿 선생님이 말을 시작했어요. 이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마치 선고문 같았어요. 지우의 꿈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기숙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지우에게는 무의미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한국 부모님께 전화를 걸려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연습실로 내려간 지우는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베토벤을 연주해 보려 했지만 오후의 트라우마 때문에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곳에서 견딜 수 없는 걸까? 지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국에서 품었던 모든 꿈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우는 가장 깊은 절망을 맛봤습니다. 공개 수업의 참상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더욱 고립되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수업 시간에는 아무도 지우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잉그리드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은 지우를 향해 노골적으로 차가운 태도를 보였어요. 저 정도 실력으로 여기서 뭘 하려는 거지? 아시아 애들은 기계처럼 연주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네.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지우의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지우는 또 혼자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음악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베토벤이 아닌 한국의 민요를 바이올린으로 편곡해서 연주하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며 연주를 멈췄어요. 누군가 들어온다면 또 어떤 수모를 당할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곱슬머리의 한 남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학생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으시다면 방해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복도에서 아름다운 연주가 들려서요. 지우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연주를 아름답다고 말한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리암입니다. 첼로 전공하고 있어요.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우 맞죠? 저번에 공개 수업에서 봤어요. 공개 수업 얘기가 나오자 지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리암이 그것을 눈치채고 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때 정말 마음 아팠어요. 저도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리암의 말에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런던 출신이지만 여기 오기 전까지는 동네 음악 교실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처음 와서는 다른 애들 실력에 기가 죽었죠. 리암이 쓸쓸히 웃으며 말했어요. 마거리 선생님에게도 혼났고요. 그분은 원래 까다로우세요. 지우는 리암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스러워요. 영어도 서툴고 여기 학생들은 저를 무시하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방금 연주는 정말 놀라웠어요. 리암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 곡은 뭔가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지우가 설명했어요. 한국 민요를 바이올린으로 편곡한 거예요. 아리랑이라는 곡이거든요.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리암이 부탁했어요. 지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는 연주였어요. 아리랑의 애절한 선율이 연습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리암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연주를 왜 수업에서 못 들려줬죠? 지우가 답했습니다. 긴장해서요. 그리고 베토벤 같은 클래식만 인정받는 것 같아서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요. 리암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감정이 진짜로 느껴져요. 그 말을 듣고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누구도 자신의 음악을 이렇게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혹시 함께 연습해 볼까요? 리암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첼로로 반주해 드릴게요. 그리고 베토벤 곡도 함께 연습해 봐요. 다가오는 학기말 발표회가 있거든요. 발표회요? 지우가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나요? 리암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요.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지우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리암과 함께 연습하는 시간은 지우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매일 저녁 연습실에서 만나 베토벤 곡을 함께 연구했고, 리암은 지우에게 영어로 된 음악 용어들도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연습하던 중 리암이 말했어요. 지우, 당신의 연주 스타일은 정말 독특해요. 기교보다는 감정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거예요. 리암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게 당신의 강점이에요. 베토벤을 연주할 때도 그 감성을 살려보세요. 기계적으로 정확하게만 연주하려 하지 말고요. 리암의 조언 덕분에 지우는 베토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찾기 시작했어요. 서양 클래식 음악이지만 거기에 자신만의 감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연습하며 지우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토요일 오후 리암과 지우는 학교 정원을 거닐며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음악은 언어보다 강한 소통의 수단이에요. 리암이 말했어요. 당신의 아리랑을 들었을 때 가사를 모르는데도 그 애슬픔이 전해졌거든요. 지우가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올 때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리암을 만난 후로요. 리암이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요. 당신과 함께 연주하니까 음악이 더 재밌어졌어요. 그날 밤 지우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 이제는 발표회가 기대된다.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그런 기분이야. 창밖의 런던이 더 이상 차갑지만은 않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더욱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리암의 도움으로 지우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었어요. 특히 그 곡에 담긴 인간애와 희망의 메시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마거리 선생님이 연습하는 지우를 보러 왔을 때 리암이 리허설처럼 첼로 반주를 해주었어요. 선생님은 예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지우의 연주를 듣더니 많이 늘었네요 라고 짧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칭찬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적어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진전이에요. 리암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거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신 건 발전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우도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발표회까지 한 달여가 남은 시점에서 지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베토벤의 변주곡을 나름대로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었고 리암과의 우정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사랑을 다시 찾았어요. 학기 말 발표회까지 한 달이 조금 남은 시점, 지우와 리암의 연습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두 사람은 연습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마거리 선생님의 많이 늘었네요 라는 한마디가 지우에게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발표회에서 어떤 곡을 연주할 건가요? 어느 날 아침 리암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의 변주곡을 완성시키고 싶었지만 아직도 그때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거든요. 베토벤을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개 수업에서 실패한 바로 그 곡을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요. 리암의 눈이 반짝였어요. 멋있네요. 정말 용감한 결정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또 실패하면? 리암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많이 변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의 원곡을 완벽하게 분석했어요. 화성 구조, 리듬 패턴, 멜로디 라인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며 곡에 대한 이해를 디펀드했습니다. 리암은 첼로로 베토벤의 다른 파트를 연주해주며 지우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왔어요. 이 부분에서 목관악기가 들어오죠. 그 느낌을 바이올린으로 표현해 보세요. 리암의 조언들은 항상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자신만의 변주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베토벤의 원곡이 지닌 웅장함과 인간애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그 안에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녹여 넣었습니다. 이국당에서 느낀 외로움,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순수한 음악에 대한 사랑까지. 특히 중간 부분의 변주에서는 한국적인 요소를 미묘하게 결합했어요. 아리랑의 선율을 연상시키는 부분을 넣었는데 이는
동서양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암은 이 아이디어에 크게 감탄했어요. 정말 창의적이네요. 리암이 놀라워했습니다. 베토벤과 아리랑의 조합이라니.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을 아이디어예요. 마거릿 선생님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연습을 거듭하면서 지우는 베토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는 무서운 클래식 음악의 거장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우는 그의 음악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갔어요. 한편 학교에서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우의 연습 소리를 우습게 여기던 학생들도 이제는 귀를 기울이곤 했어요. 연습실 문 밖에서 몰래 듣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잉그리드가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지우, 요즘 연습 소리가 많이 달라졌네. 예전과는 다른 조금 더 부드러운 톤이었습니다. 혹시 발표회에서 베토벤을 연주하는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잉그리드가 말했어요. 기대돼. 또 다른 변화는 마거릿 선생님의 태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차가운 시선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가끔 연습하는 지우를 지켜보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어느 날은 변주 부분의 다이내믹스를 좀 더 극명하게 해보세요라는 조언까지 해주었어요.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에요. 리암이 격려했습니다. 마거릿 선생님은 실력이 없으면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분이거든요. 지우는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발표회까지 2주일이 남았을 때 드디어 지우의 변주곡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베토벤의 원곡을 기반으로 했지만 지우만의 독창적인 해석이 담긴 작품이었어요. 리암과 함께 한번 통으로 연주해보니 두 사람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준비가 끝났네요. 리암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적 여정이 이 변주곡에 모두 담겨 있어요. 처음의 두려움부터 지금의 자신감까지. 지우도 깊이 공감했어요. 이 곡은 단순한 베토벤 변주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어요.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만들어갔습니다. 활의 각도, 비브라토의 강도, 각 음표의 길이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발표회 전날 밤 지우는 연습실에서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리암도 함께였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비됐어요? 리암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무섭지만 더 이상 그날의 지우가 아니에요. 저는 성장했어요. 잠시 후 지우가 덧붙였어요. 고마워요, 리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밤 지우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내일이 드디어 그날이구나. 무서웠던 베토벤이 이제는 나의 친구 같아. 혼자서 온 영국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을. 내일은 그 모든 것을 음악으로 표현할 거야. 창밖에 런던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지우의 꿈이 자라는 곳이었어요. 발표회 전날 밤 지우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발표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따뜻한 햇살이 기숙사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지우는 평소보다 이른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샤워를 마치고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스커트와 흰 블라우스,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준 진주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선 지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다른 참가자들과 마주쳤어요. 모두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독일 학생 한스조차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다들 떨리는구나. 지우는 속으로 생각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 리암이 뛰어와 인사했어요. 잘 잤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리암이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떨려서 거의 못 잤어요. 저도 오늘 연주하는데 이렇게 긴장되는데 지우는 어떨까 싶어서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평온해요. 지우가 놀랍도록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에요. 이 모든 상황이요. 리암이 감탄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연주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오전에는 마지막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실제 발표회가 열린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어요. 무대 위에 서자 조명이 눈부셨지만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바이올린 조율을 맞추고 간단한 테스트 연주를 했어요. 소리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음향 기사가 말했어요. 지우는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에는 여기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에요. 예전 공개 수업에서의 악몽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것이 두려움보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리암과 함께 학교 정원을 거닐었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리암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묘해요. 처음에는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제 음악을 선보이고 싶어요. 그게 진짜 예술가의 마음이에요. 리암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자신만의 음악을 표현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 말이에요. 지우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발표회가 시작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백스테이지는 준비하는 학생들로 분주했어요. 누군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다른 이는 악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한 구석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니 지우는 8번째 순서였습니다. 적당한 위치였어요. 너무 앞서도 너무 늦어도 아닌 딱 좋은 자리였습니다. 마거릿 선생님이 백스테이지를 돌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었어요. 김지우 학생. 마거릿 선생님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잘 되었나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톤이었어요. 네,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우가 대답하자 선생님이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드디어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주자가 무대에 오르는 것을 무대 옆에서 지켜보며 지우는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했어요. 아름다운 모차르트 협주곡이 들려왔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따뜻했어요. 한 명씩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연주를 펼쳤습니다. 모두 훌륭했어요. 지우는 다른 학생들의 연주를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7번째 연주자가 쇼팽을 연주하고 있을 때 무대 담당자가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다음 순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무대 옆으로 향했어요. 커튼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다음은 김지우 학생의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변주곡입니다. 지우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묘한 평온함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바이올린 현을 확인했습니다. 활에 송진을 발라주고 가볍게 어깨를 풀어줬어요. 커튼이 열리며
무대 위에 따뜻한 조명이 비춰졌습니다. 이제 정말 지우의 순간이었어요. 무대에 오르는 동안 지우는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학교 관계자들, 학부모들, 동료 학생들, 그리고 첫 줄에 앉은 마거릿 선생님도 보였습니다. 리암이 객석 한편에서 격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 둘. 지우는 속으로 세며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활을 들어 올리자 객석이 고요해졌어요. 이른바 침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지우는 지난 몇 달의 여정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첫 음을 연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오직 음악만이 존재했어요. 더 이상 무서운 공개 수업의 트라우마는 없었습니다. 지우와 베토벤, 그리고 음악이 하나가 되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대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토벤의 웅장한 주선율이 지우의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왔는데 그 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기계적인 연주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음악이었습니다. 관객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평가하려는 시선이었지만 점차 지우의 연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첫째 줄에 앉은 저명한 음악가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완전히 음악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베토벤의 아름다운 선율과 자신만의 해석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습실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 여기서 완벽하게 꼽히고 있었어요. 특히 변주 부분에 들어가자 지우만의 독창적인 해석이 돋보였습니다. 베토벤의 원곡이 지닌 힘과 웅장함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그 안에 동양적인 선율미를 자연스럽게 녹여냈어요. 아리랑의 애절한 감정이 베토벤의 희망적인 메시지와 만나 새로운 화학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마거릿 선생님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감동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사수 시절부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왔지만 이런 식의 창의적 해석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동서양의 음악적 요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중간 부분에서 지우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시 연주를 멈추고 작은 침묵을 연출한 뒤 한국 전통음악의 요성 농현 기법을 바이올린으로 표현했어요. 그 순간 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베토벤과 한국 음악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모두가 놀랐어요. 객석 곳곳에서 감탄사가 작게나마 들려왔습니다. 오마이갓, 인크레더블 같은 영어 표현들과 함께 몇몇 한국어를 아는 관객들은 대단하다, 정말 아름답네 하고 중얼거렸어요. 이미 국적과 언어의 벽을 넘어 모든 이가 지우의 음악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음악으로 쏟아냈어요. 외로웠던 이국 땅에서의 시간, 절망했던 공개 수업의 기억, 리암과의 소중한 우정, 그리고 음악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까지. 특히 최고조 부분에서는 기술적 완성도와 감정적 표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어려운 더블 스톱도 현 동시 연주와 하모닉스 배음 기법을 구사하면서도 각 음표마다 살아있는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계적 연주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관객들 중 일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함께 온 어린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저 언니 정말 멋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홀의 정적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가갈수록 지우의 연주는 더욱 깊어졌어요. 베토벤이 말하고자 했던 인간애와 평화의 메시지를
자신만의 언어로 재해석했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나드는 젊은 음악가의 꿈이자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이루는 아름다운 화합이었어요. 연주의 마지막 음이 대강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화를 천천히 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짧은 순간 홀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은 일제히 일어서며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 전체를 가득 메웠고 브라보! 라는 함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마거릿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며 일어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클래식 음악만을 추구해온 그녀였지만 오늘 지우의 연주를 들으며 음악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자신의 편견을 부끄러워하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리암은 객석에서 환호하며 박수를 쳤어요. 자신의 친구가 이루어낸 기적 같은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연습실에서 눈물 흘리던 그 소녀가 이제는 수백 명의 관객을 감동시키는 음악가가 되어 있었어요. 지우는 무대 위에서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서며 마거릿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선생님이 작은 고개 끄덕임을 건넸어요. 그것은 인정과 사과 그리고 격려가 모두 담긴 제스처였습니다. 지우는 환한 미소로 응답했어요. 박수는 계속 이어졌고 몇몇 관객들은 앙코르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은 모두 했어요.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우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어요. 복도를 걸으면 모든 학생이 인사를 건넸고 선생님들도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우 자신이 가장 크게 변해 있었어요. 지우, 아침 연습 가는 거야? 룸메이트 소피아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말을 주고받지 않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응, 새로운 곡을 준비하고 있어.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을 때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 테이블에서 지우를 불러 함께 앉자고 했습니다. 지우는 잉그리드와 몇몇 친구들이 앉은 테이블에 합류했어요. 지우, 다음 연주회에서는 뭘 할 예정이야? 잉그리드가 궁금해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지우가 답했습니다. 마거릿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려고요. 그 말에 근처에 앉은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와, 마거릿 선생님이 직접? 정말 대단하네. 수업 시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거릿 선생님은 지우에게 좀 더 개별적인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김지우 학생, 어제 연습은 어땠나요? 수업 전에 개인적으로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예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특히 음악 이론 수업에서는 지우의 의견을 자주 구했어요. 베토벤의 이 부분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김지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우는 자신감 있게 답변했습니다. 동서양의 관점을 결합한 독특한 해석은 늘 흥미로운 토론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느 날 오후 마거릿 선생님이 지우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지우는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선생님의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마거릿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었어요. 앉으세요, 지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편지와 이메일 프린트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이걸 보세요. 선생님이 한 장의 편지를 건넸어요.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온 것입니다. 지우가 편지를 읽어가자 눈이 점점 커졌어요. 코번트 가든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젊은 연주자 프로그램에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또 다른 편지를 건넸습니다. BBC 라디오 3에서 젊은 음악가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을 받았어요. 당신의 발표회 영상을 본 프로듀서가 매우 감명받았다고 하더군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저에게요? 마거릿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신의 베토벤 해석에 대한 찬사가 대단했어요. 동서양 음악의 융합이 매우 창의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연히 참여해야죠. 하지만 그 전에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개인 지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우는 이 소식을 리암과 나누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리암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로열 오페라 하우스라니 꿈만 같네요. 지우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리암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리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그냥 옆에서 응원해 준 것뿐이에요. 모든 건 지우가 해낸 거예요. 당신의 재능과 노력 덕분이죠. 오후 수업에서 마거릿 선생님은 전체 학생들에게 지우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김지우 학생이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열 오페라 하우스 젊은 연주자 프로그램에 선발된 것은 매우 명예로운 일이에요. 학생들이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찰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지우.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이런 따뜻한 말들을 듣는 순간 지우는 이곳이 정말 자신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지우는 한국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부모님은 뉴스를 통해 이미 지우의 성과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해내다니.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지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여기서 제 꿈을 펼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정말 대견해. 한 달 후 첫 번째 로열 오페라 하우스 연주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백스테이지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거릿 선생님과 리암도 함께 있었습니다. 떨리세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조금이요. 지우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좋은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리암이 격려했어요.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오늘도 분명 그럴 거예요. 무대에 오르는 순간 지우는 깊은 감회를 느꼈어요. 몇 개월 전 런던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두려운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젊은 음악가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연주가 시작되고 첫 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홀 전체가 지우의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베토벤과 한국 음악의 조화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속에 담긴 지우만의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어요. 연주가 끝난 후 뜨거운 박수와 함께 평론가들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놀라운 연주, 동서양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 같은 리뷰들이 신문과 온라인에 실렸어요. 그날 밤 지우는 바이올린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런던의 음악계에서 인정받는 새로운 세대 연주자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이곳은 완전히 지우의 집이었습니다. 꿈을 펼치는 무대이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었어요. 지우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덮으며 내일의 연습을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온 13세 소녀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용기, 차별과 편견을 극복한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지우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그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꽃을 피울 것이었습니다.